황건적에 나는 후한말, 제국의 균열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민중봉기였다. 겉으로는 도적 예소란처럼 보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기금과 전형, 끝이 보이지 않는 세금, 그리고 관리들의 부패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호족들은 토지를 사들이고 소작을 늘려 곡식을 쌓았고 농민들은 한 해 흉년이 오면 바로 빚더미 위에 올랐다. 해마다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들이치고 곡식 값은 치솟았는데 관청은 장부를 줄이지 않았다. 백성은 논밭을 팔아 세금을 메우고 그래도 모자라면 더돌이가 되었다. 전염병이 돌면 마을에 장례 연기가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은 하늘이 노했다는 말과 함께 누군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길 기다렸다. 그 기다림 속으로 들어온 것이 태평도였다. 장각이 이끄는 태평도는 병든 이들을 돌보고 주문과 부적, 기도와 약초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았다. 굶주린 마을에 약 한 줌과 위로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권력은 알지 못했다. 장각은 태평이라는 말로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창천은 이미 죽고 황천이 서리라. 새해 갑자의 천하의 대길. 같은 구호는 단순한 종교 문장이 아니라 망가진 질서를 뒤엎고 새 시대를 열자는 선언이었다. 사람들은 머리에 누런 천을 두르고 서로를 알아봤다. 그래서 그들은 황건적이라 불렸다. 노란 두건은 가난한 이들의 표식이자 서로를 믿는 암호였다. 184년 봉기는 각지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태평도는 오랫동안 신도 조직을 넓히며 거사를 준비했고 여러 군현에서 한나란시에 봉기하려 했다. 계획이 일부 새어나가 조정이 먼저 움직였지만 민심의 불길은 이미 꺼지지 않았다. 작은 촌락에서 시작된 불씨는 장정과 농민, 떠돌이와 빈민, 억눌린 하급 병사들까지 끌어모았다. 관청의 창고가 먼저 공격받고 세금 문서와 토지 장부가 불탔다. 굶주림을 만든 것이 숫자와 도장이라 생각한 이들에게 그 장부는 쇠사슬의 상징이었다. 처음엔 기세가 거셌다. 후한의 군현은 넓었지만 속은 비어 있었고 지방관은 민심을 다독이기보다 도망치거나 뇌물을 챙기기에 바빴다. 곳곳에서 성이 흔들리고 길목이 끊기며 제국이 더는 지켜주지 못한다는 불안이 퍼졌다. 조정은 마침내 대규모 토벌군을 편성에 대응했다. 황보숭, 주중 같은 장수들이 진압의 중심에 섰고 각지의 호족과 무장들도 병력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후한은 난을 진압하려고 권력을 지방에 나눠주었다. 군대를 모으고 지휘할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가자 사람들은 황제의 명령보다 지역 무장에 칼이 더 가까운 보호막임을 체감했다. 젊은 무장들이 전장에서 이름을 알리는 계기도 이때였다. 어떤 이는 의용군을 이끌고 처음 전장을 밟았고 어떤 이는 광군에 들어가 공을 세우며 기반을 만들었다. 훗날 삼국의 영웅으로 불릴 인물들의 첫 페이지가 이 혼란 속에서 쓰이기 시작한 셈이다. 하지만 황건적에 나는 하나로 단단히 뭉친 정규군이 아니었다. 같은 노란 두건을 둘러도 지역마다 지도자와 이해가 달랐고 무기는 부족했으며 장기전에 필요한 보급과 통치 경험도 모자랐다. 봉기의 현장에는 절망의 기술이 있었다. 밭을 잃은 농민은 괭이와 낫을 창처럼 세웠고 숨어 살던 유랑민은 길을 끊는 법을 알았다. 밤이면 촛불 아래서 부적을 나누고 낮이면 누런 두건을 감추었다가 신호가 오면 한꺼번에 드러냈다. 누군가는 태평이 오면 세금이 사라진다고 믿었고 누군가는 적어도 오늘은 굶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움직였다. 광군이 지나간 뒤 폐허가 된 마을에서 사람들은 다시 논을 고르면서도 어제 불태운 장부의 재를 손끝으로 비볐다. 그제는 단지 종이의 먼지가 아니라 오래 눌려있던 분노의 흔적이었다. 봉기군이 점령한 곳에서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민심은 금방 멀어졌고 약탈과 보복이 뒤섞이며 해방의 명분이 흐려지기도 했다. 반대로 조정의 토벌은 잔혹했다.
한 번 역적으로 낙인 찍히면 마을 단위로 처벌이 이어졌고 그 공포는 또 다른 원한을 낳았다. 진압은 승리였지만 승리의 방식이 남긴 상처는 제국의 뿌리를 더 갉아먹었다. 장각이 병사하고 주요 거점이 함락되면서 봉기에 큰 물결은 걷겼다. 그러나 황건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잔당은 산과들로 흩어져 도적대가 되거나 다른 군벌의 병력으로 흡수되었다. 조정은 위기를 핑계로 군권을 확대했고 난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각지의 군영이 커졌다. 그 군영은 곧 자신들의 이해를 지키는 힘이 되었고 중앙은 더 이상 명령만으로 지방을 움직일 수 없었다. 황건적의 난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다음 전쟁을 준비하듯 창을 갈고 성을 고쳤다. 평화는 돌아오지 않았고 난세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황건적의 난의 의미는 단순한 반란의 성공 실패로 판단할 수 없다. 인하는 후한이 이미 통치의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드러냈고 군벌이 난립할 무대를 만들었다.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방 세력은 무장했고 무장한 세력은 곧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며 삼국으로 이어지는 긴 전쟁에 문을 열었다. 황건적의 난은 누가 천하를 차지했는가 보다 왜 백성이 등을 돌렸는가를 묻는 사건이다. 굶주림과 불공정, 무책임이 겹치면 가장 약한 자리에서 먼저 폭발이 일어난다. 후한말의 노란 두건은 그 폭발의 색이었다. 황건적의 난은 한 번의 봉기가 아니라 제국이 백성을 돌보지 않을 때 역사가 어떻게 방향을 바꾸는지 보여준 경고였다.